네, 안녕하세요. 안골라 오늘 5월 1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JTBC 국제팀의 김혜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연입니다. 저희는 JTBC 국제부 해적방송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 저희 얘기해 볼 주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여름이 왔잖아요. 여름이 오면 이제 아메리카노 괜찮지 않나요? 네. 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드실 텐데요. 우리가 먹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앞으로 가격이 오를지도 모른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제목에 달았던 아아플레이션인데요. 도대체 왜 그러면 이 가격이 오르는지 저희가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지 저희 국제뉴스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저희가 이야기할 곳은 태국입니다. 지금 태국이 40도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더운 거죠? 이게 지난달 기록인데 네. 태국 북부 랑팡 지역의 기온이 44.2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무더위가 근데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같아요. 그러니까 네. 40도를 계속 높낮는 폭염 탓에 사망자도 자연스럽게 또 늘어날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달 11일 기준인데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61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 전체 1년 동안의 사망자가 37명이었는데 그거의 2배가 벌써 한 달에. 올해 초에 발생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태국이 얼마나 무더위로 심각한 들끓고 있는 건지 보여줄 수 있는 수치인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태국은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많은 분들이 여행으로도 또 가실 맞아요. 텐데 그 정도 더위라면 뭐 사람뿐만 아니고 뭐 동물도 살 수 없는 더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보도도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동물들도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돼지들이 실성을 하고 밥을 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막 싸우기만 해. 아까 살짝 너무 더위에 네. 미치는 거군요. 네, 더위 먹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계속 밥은 안 먹고 서로 싸우고 설사만 계속하는 그런 이상 현상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닭이랑 오리들도 알을 낳지 않는 거예요. 너무 덥다 보니까 네. 뭐 폐사한 닭들은 뭐 또 보고가 될 뿐만 아니라 알을 낳지 않아서 평균 한 40%의 그 오리 알들이 좀 줄어들었다. 평균 40%로 줄어들었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더워서 근데 그게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뭐 사람도 또 동물도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농작물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고온 현상이 태국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도 덥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태국도 덥고, 뭐 네. 방글라데시, 미얀마도 덥고, 인도도 굉장히 덥다라는 거예요. 서남아시아도 굉장히 덥다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한 3주 전에 그 생방송을 진행하던 인도 앵커가 한번 실성해서 이렇게 쓰러진 적 있잖아요. 네네. 인도도 마찬가지로 거의 그 3주 전에 앵커가 쓰러졌다고 하는데 지금도 더 들어오는 보도가 보면 인도는 여전히 계속 덥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덥냐 하니까 이게 지구 온난화랑 또 엘니뇨 현상이 겹쳐서 네. 이게 유례 없는 더위가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열대 지방으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열대 지방에도 새로운 무더위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태국 과학자 전문가는 그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태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먹는 그 음식이죠. 두리안이라고 지금 사진에 보이고 있는데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태국 여행 많이 가시니까 많이들 가시니까 거기서 보셨을 것 같고 근데 얘가 뭔가 너무 더우면 좀 문제가 생기는 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과일인가요? 그러니까 두리안의 주요 산지가 태국인데 또 태국의 내에서도 주요 산지가 태국 중부에 있는 찬타푸리 지방이래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 두리안의 제철이 3월에서 6월 사이인데 무더위가 너무 빨리 오다 보니 그 두리안도 너무 빨리 익어버린 거예요. 그럼 설 익는 거군요. 약간. 무더위가 빨리 와서 두리안도 이제 빨리 익어버리다 보니까 맛도 별로고 크기도 제대로 이제 숙성을 하지 못하는 제대로 못 자라났다라는 거겠죠. 게다가 비도 안 내려. 폭염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비도 안 내리는 이제 가뭄도 이어지다 보니까 잘 자라지 못해서 두리안의 최상품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두리안 먹어보신 분 아니 시도해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음식 먹어봤어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시도는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냄새가 맞아요. 굉장히 좀 발가락내 같은 음. 그런 냄새가 좀 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재미삼아 해보시는데 이게 약간 근데 중독성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은 굉장히 좀 그런데 몇다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맛이라서 마니아층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뭐 이런데 사실 우리가 두리안이 재배가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우리랑은 뭐 또 특별히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우리가 먹지도 마트나 않는데. 이런 데 네. 보면 두리안 보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 두리안이 마트 가보면 좀 보이긴 마니아 하더라고요. 분들을 위한 네. 두리안인 거죠. 근데 예. 이게 두리안이 사실 우리가 주로 찾는 과일은 아닌데 네. 어떻게 이게 영향을 미칠까 사실? 네.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걸 설명해 주셔야죠. 두리안을 안 먹으면 맞아요. 두리안을 안 먹으면 그만인데 왜 두리안이 이렇게 생산의 차질을 빚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오른다는 건지 이제 또 얘기를 한번 풀어주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베트남도 네. 사실 그 두리안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자, 베트남 먼저 하지 말고 네. 우리 이제 중국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제가 이건 또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중국에서 살아본 그래서? 그 어린 시절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중국에서 이거 잘 먹힙니다. 두리안. 이건 길거리에서도 많이 팔고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제 중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근데 최근 들어서 더 이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때는 제가 기억하는 한 20여 년 전에 어린 시절이어서 그때는 이제 길거리에서 간혹 팔긴 했었는데 이걸 이제 중국 사람들은 막 즐겨하는데 이게 막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막 굉장히 선호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약간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 두리안이 굉장히 유명하고 어떤 친구들은 오히려 커피보다 두리안 주스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걸 찾을 정도로 네. 라고 하더라고요. 두리안에 푹 빠진 중국 그러다 보니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떤 음식이었냐면 우리나라 옛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샤인머스켓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태국에서 들어오는데 품질 좋은 그것들이 이렇게 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맞아.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쉽게 먹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난 두리안 먹는다 하면 약간 나 돈 좀 있다 이런 느낌이어서 타치제처럼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더 많이 찾게 되고 그리고 일단 저희 샤인머스켓도 처음에 막 들어와서 사람들이 막 찾을 때 재배하는 농가들이 확 늘어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도 워낙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걸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가격은 이제 조금씩 지난해보다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공급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원래는 태국에서 들여와서 먹었었죠. 중국인들이. 근데 태국에서 주로 이제 중국 그 수요는 그 태국에서 이제 이렇게 받쳐줬는데 네. 태국이 지금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감한 상황이잖아요. 그 틈새를 공략한 게 바로 베트남입니다. 네. 베트남에서는 이제 중국 수요가 이제 받쳐주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두리안 한번 생산해 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베트남이 중국보다 이제 태국과 비교하면 보다 좀 가깝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싱싱한 두리안을 보다 빠르게 태국보다 그럴 수 있죠. 수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점을 이제 내세워서 베트남도 두리안 재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로 이제 이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바로 커피 밭을 갈아엎고 두리안을 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커피는 돈이 잘 안 되나 보죠. 두리안만큼은. 그것도 다 이상 기후 때문인데요. 이상 기후로 인해서 베트남에서 그 재배하는 원두가 또 뚝 재배량이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좀 작년과 쉽지 비교하면 않게. 한 1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 기후로 타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커피가 이제 재배를 할 때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도 계속 날씨 이상 기후가 발생하다 보니까 원두 생산량도 줄어들다 보니 그렇다면 수요가 받쳐주는 우리 한번 두리안으로 갈아볼까? 이렇게 갈아타보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군요. 그렇게 커피밭을 생산하던 농가가 커피를 접고 두리안으로 갈아타게 되면 자연스럽게 커피의 생산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커피 원두를 생산하는 가뜩이나 이상 기후로 인해서 커피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는데 두리안으로 이제 갈아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커피 생산량이 베트남 커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사실 저도 커피를 굉장히 즐기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데 원두가 여러 국가에서 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두 중에 굉장히 좀 보편적인 그런 원두는 베트남 쪽에서 들어오는 원두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원두 수출이 가장 많은 게 이제 1위가 이제 브라질이고 그리고 한 2위가 베트남이라고 해요. 베트남은 근데 이제 고가 원두보다는 저가 약간 뭐 인스턴트 커피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먹는 1,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저가 커피의 원두를 네네. 납품하면 로부스타가 주로 생산하는 게 이제 베트남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저가 커피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에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면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아무리 저가 커피라도 보급이 많이 되는 그런 커피라도 그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다른 커피들도 맞추어서 가격이 또 그만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1,000원짜리 커피가 오르면 영향을 받아서 뭐 비싼 커피들도 또 같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 자체도 오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를 수 있는 부분이 네. 있겠네요. 네, 수치로 한번 좀 전해드리면 전 네. 세계 커피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수입 물가지수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커피 원재료 값이 14.6%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1년 지난해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 보면 46.7% 오른 가격인데 이게 원유 상승률 10.7%보다 4배나 뛰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름값보다 굉장히 원유값보다 커피 원두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 생산하고 있는 원두, 특히 로부스타 원두, 이게 주로 인스턴트나 아니면 저가 커피, 그 1,000원짜리 커피에 주로 이 쓰이는 원두인데 그렇다 보니 우리가 저렴하게 먹는 커피 원두값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이 밑에서 받쳐주는 원두가 흔들리다 보면 그 그렇죠. 비싼 원두의 값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커피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직장인으로서 원래 지금 그냥 가격도 상당히 사실 이제는 좀 부담스러워서 저도 커피를 저의 이런 월급 대비하면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심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선배한테 얻어먹거나. 그래서 진짜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지금 아메리카노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하니까 조금 네. 슬프긴 하네요. 아, 이 카메라가 저희가 고정을 하고 시작했는데 또 올라가네요. 아, 그렇군요. 미스테리한 이제 이렇게 하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올라오네요. 저희가 이제 원래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께 네.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직장인의 고충을 그 커피로 풀어보는 그 어떤 짧은 휴식 또 녹록지 않아졌다는 이 슬픈 소식으로 마무리해야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시원한 여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게 무더위를 좀 쫓기 위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돌고 돌아서 이 무더위 때문에 이 아이스 네, 아메리카노도 가격도 오르고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게 돌고 돌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낮추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전 세계 기후의 연관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앞으로 오늘 이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내일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안 내려가네요.